테슬라 소식입니다. 19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보도와 CNBC를 비롯한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지 전용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와 섬에 조성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에 짓는 걸 검토한다는 등 구체적인 입지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 테슬라의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인도네시아에서 LG화학을 비롯한 굴지의 배터리 기업끼리 진검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 LG화학은 물론 중국 캐틀도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은 이달 14일 두 배터리 제조사가 우리나라 공장 건설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은 LG화학과 캐틀로 양사의 투자액이 200억 달러에 이른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뒤따랐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최대 생산국으로 전 세계 니켈 공급량의 4분의 1 이상인 27%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생산량이 80만 톤에 이르며 올 7월 기준 매장량은 43억 4,600만 톤으로 추정된다. LG화학은 이 같은 배경 아래 현지 광산회사와 손잡고 현대차와의 합작 공장 건설을 모색 중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테슬라와 LG화학이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배터리 시장을 두고 직접적인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큰 손인 테슬라와 전기차용 배터리 세계 최대 공급사인 LG화학은 현재까지는 협력 관계다. 그러나 테슬라가 배터리 직접 생산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테슬라의 배터리 직접 생산 계획은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된다. 또 테슬라의 이 계획이 현실이 되면 현 배터리 시장 생태계도 급변하게 된다. 한편 LG화학은 올 1에서 8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총 사용량 15.9GWh로 전체 사용량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 캐틀과 일본 파나소닉, 삼성 SDI, 중국 바이디, SK이노베이션로 뒤따르고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의 성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테슬라가 지난달 배터리데이에서 공개한 독자 개발 차세대 배터리 4680을 장착한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100만 마일로 알려졌다.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의 석학으로 지난해부터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델하우지 대학의 제프 단 교수가 최근 얻어낸 차세대 테슬라 배터리의 주행거리 시험 결과를 내놨다. 18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에 따르면 제프 단 교수 연구팀이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배터리의 실험실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00만 마일을 넘어섰다. 주행거리가 중간 수준인 전기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를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단 교수팀의 설명이다. 이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전기차 주행거리 기준으로 신기록을 수립했다는 뜻이고 테슬라가 공언해온 100만 마일 주행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 교수는 이 배터리의 주행거리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개발 중인 배터리의 수명은 반영구적이어서 전기차 수명을 능가하고도 남는다면서 이렇게 오래가는 배터리가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우회적으로 테슬라 배터리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8일 중국 중관춘 온라인은 EDC 차이나의 보고서를 인용해 상반기 중국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화웨이가 44.1%로 1위를, 애플이 44.0%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위인 샤오미는 4.0%, 4위인 오포는 2.6%, 5위인 삼성전자는 2.5%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1위와 2위가 총 88%가 넘는 점유율로 사실상 하이엔드 시장을 양분에 장악한 형세였다. EDC는 올 하반기 출시된 아이폰 12 시리즈에 힘입어 중국 5G 시장과 산업 역시 동반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올 하반기 애플의 중국 하이엔드 시장 점유율 역시 더 높아질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600달러 이상 하이엔드 스마트폰 총 판매량은 2,350만 대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지 캡셔닝 인공지능 기술을 인간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모든 사용자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알트 텍스트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캡셔닝 기술은 다양한 이미지를 인식 및 분석해 콘텐츠를 자연어로 해설해주는 기술이다. 2015년부터 활용된 이 기술은 이번 업데이트로 사람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고, 자동화를 통해 검색 엔진부터 프레젠테이션에 삽입된 이미지까지 중요한 콘텐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기술 형상을 그림책과 유사하게 시각적 어휘를 사용했다. 먼저 대규모 AI 모델의 단순 어휘들이 태깅된 이미지들을 다량의 데이터 세트로 제공했다. 각각의 태그는 이미지의 특정 개체의 매핑에 사전 교육을 시켰고, 정밀 교정을 거쳐 문장 작성법을 학습하도록 했다. 마치 아이들이 언어를 익힐 때 사과 사진 밑에 사과라는 단어를 다는 것과 유사하다. 이 방식은 완성된 문장을 사용하는 훈련보다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개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들도 시각적 어휘를 사용해 보다 정확한 캡셔닝이 가능해졌으며, 지난 2015년부터 사용해온 모델 대비 2배 향상됐다. 업그레이드된 이미지 캡셔닝 기술은 현재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올해 말에는 윈도우 및 맥 환경의 워드, 아웃룩, 파워포인트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파워포인트는 웹 환경에서도 제공된다. 또 시각장애인에게 주변 환경, 인물, 사물, 글자, 이미지 등을 설명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시각 AI와도 통합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묘사해주는 등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전달로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사킵사이크 마이크로소프트 AI 플랫폼 그룹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모두가 알트 텍스트 기능을 문서, 웹, 소셜미디어 등의 이미지에 적용한다면 시각장애인도 콘텐츠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기업의 내부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와 손잡았다고 19일 발표했다. 기업들이 자체 5G 네트워크를 통해 공장 자동화, 생산비 절감, 데이터 이동 속도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설 5G 네트워크가 깔리면 기업들은 공공 네트워크 속도에 관계없이 증강현실, 기계학습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 가능한 대규모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MS의 클라우드 컴퓨터 부문인 애저가 버라이즌의 5G 네트워크를 통해 공장 현장의 기계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장 자동화를 가능토록 하게 된다. MS는 지난달 후반 통신사들을 겨냥한 이 같은 서비스를 출범한 바 있다. 사설 5G망을 구축하는 첫 번째 고객사는 미 택배업체 아이스모빌리티이다. 품질 관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리마 큐레시 버라이즌 최고 재무 책임자는 MS와 매출을 얼마나 나눠 갖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키아는 국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은 버라이즌의 해외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보잉 소식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잇단 추락사고로 운항을 중단했던 보잉 737 맥스를 올해 말부터 자체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메리칸 항공은 마이애미 뉴욕 노선에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매일 한 편씩 보잉 737 맥스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항공사 측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면허 문제로 접촉 중이다.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 획득 상황 등을 반영해 지속해서 우리 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17일 12월부터 2021년 3월 21일까지 해당 기종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1,900건의 항공 일정에 다른 비행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연방항공청을 포함한 규제기관의 운항 승인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조종사의 신청을 받아 보잉 737 맥스에 배치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스티브 딕슨 FAA 청장은 지난달 말 직접 보잉 737 맥스 시험 비행을 마치고 운항 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준비 중이다.